어젯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쉽게 믿기 어려운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북쪽 잔디구역에서 ABC 뉴스 백악관 출입기자 셀리나 왕이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순간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연속적인 총성이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누구라도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서 총성이 난다는 상황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총격이었습니다. 셀리나 왕은 즉시 몸을 낮춘 뒤 바닥으로 엎드렸고 긴장감이 가득한 그 순간은 영상 속에 그대로 남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CNN 백악관 출입기자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수십 발에 달하는 총성이 이어지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총격 발생, 엎드려 라는 외침과 함께 기자들을 브리핑실 안으로 급히 이동시켰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누군가는 공사 현장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백악관 근처에서 들리는 폭발음이나 총성조차 설마가 아니라 또인가? 라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 백악관 외곽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교차로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과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백악관 방향으로 권총 사격을 가했고 이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제압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 현장을 지나던 행인 한 명도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진 기자는 당시 약 20발에서 38발 정도의 총성이 연달아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한 괴한이 총기를 발사하며 검색 구역을 통과하려다 제압됐습니다. 이어 5월 4일에는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에서도 총기를 지닌 용의자가 법 집행 요원들을 향해 위협 행동을 벌이면서 교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백악관 주변에서만 3차례 총격 사건이 이어진 것입니다. CNN 기자는 만찬장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브리핑실 안에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남북전쟁 이후 단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던 미국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시민들이 난입했던 장면 말입니다. 당시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경비 인력을 제압한 뒤 의사당 내부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인물들도 있었고 파이프 형태의 사제폭탄 수십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미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하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울려 퍼진 총성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함께 떠올랐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사회적 환경과 독특한 시민 문화 속에서 시위도, 일상의 풍경도, 심지어 뉴스 생중계 현장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때 한국의 평범한 은행, ATM 앞 풍경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해외 언론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당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시선을 멈출 이유도 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별다른 긴장감 없이 카드와 현금을 손에 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은행 앞에서 현금을 손에 들고 있다는 행동 자체가 위험 신호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스스로 알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서 소매치기와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그리고 남미 여러 지역에서는 소매치기가 너무 흔해서 가방을 몸에 단단히 밀착하고 다니는 것이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패션보다 안전을 선택하며 허리에 차는 가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 경호 인력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스스로 총기 같은 장비를 휴대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메모리 사업부 직원부터 오리 먹이를 주는 사람의 예비군 동대장까지 최소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으로 화제가 됐던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던 사건입니다. 광고 속에는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집을 나선 뒤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모두가 달리는 시간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직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BC는 물론 여성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까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무신경한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거리를 되찾자 공동 설립자는 여성의 야간 달리기는 안전하지 않으며 이 광고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광고는 철회됐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왜 영국 치안 문제를 광고 탓으로 돌리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절반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밤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일조차 안전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한국의 새벽 달리기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치안 수준은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해외 언론들은 단순히 강력한 경찰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경찰 통제가 극단적으로 강한 국가도 아닌데 사람들 스스로 질서를 지켜간다는 점이 놀랍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어디서든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비교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정을 쌓아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배려를 건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한 집만 건너도 서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감각이 한국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자체를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단순히 일상적인 예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밤거리 풍경만 들여다봐도 그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놀라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 혼자 편의점에 가거나 밤길을 산책하는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살인사건 발생률, 미제 사건이 거의 드물다는 점, 그리고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절도범이 빠르게 검거되는 환경까지 이런 요소들에 대한 칭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설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길에 휴대전화를 두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 그대로 있었다는 경험담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백악관 앞에서 총성이 울리자 즉시 바닥에 몸을 던져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식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CNN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시위 문화를 미국 상황과 비교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MBC 앵커 니콜로 wallis는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한국 시민들은 군인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 했을 때 사람들은 맨몸으로 총구를 붙잡으며 국회를 지키려 했다. 또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은 중국 천안문 사태를 상징했던 사진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민주주의가 한국과 미국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제와 기존 정치권의 의식 수준이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총기를 들고 의사당 안으로 밀고 들어간 나라, 그리고 아무 무장도 없이 총구를 붙잡으며 의사당을 지키려 했던 나라. 이 두 장면이 CNN 화면 속에서 나란히 등장했을 때 세계가 느꼈을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무장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아파트,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우리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 입구에 금속 탐지기와 총기 검사 장비가 없는 사회, 생방송 중 기자가 총소리 때문에 바닥에 몸을 숨겨야 하는 나라와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달리는 모습이 광고 소재가 되는 나라. 놀랍게도 이 두 곳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인근 총격 장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부지런함과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의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역시 앞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